80년 5월 광주. 자기 몸집만한 아버지의 영정을 품에 안고 있는 이 아이를 보십시오. 일제강점기 36년보다 긴 세월이 흘렀어도 이 아이의 텅 빈 눈망울은 여전히 우리 대지에 박힌 지워지지 않는 가시입니다. 9년 뒤 이 아이를 찾아간 기록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게임에 빠져 있었죠. 중학교 1학년. 역사는 피를 흘리는데 아이는 일상을 삽니다. 그 허탈한 괴리 앞에서 김윤영 PD는 깨달았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이 상처는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라는 걸. 꼬마가 5살인가 6살 먹은 꼬마가 제 아버지 관 위에 올라앉아서 그 영정을 들고 있었던 그 자체가 굉장히 슬픈 사진인데, 응? 슬픈 것은 그 아이가 무슨 그걸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라서 우리가 그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천진난만한 애가 멍하니 앉았던 것이 더 슬픈 거였다 이거지. 그렇죠. 근데 그때 우리가 그것을 보고 분노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서 그 아이를 만난 게 아마 중학교 1학년짜리인가 그래 가보니까. 네. 근데 그래서 걔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려니까 그 아이가 그런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그때 똑같아 그때랑. 응. 아기 공룡 둘리 보면서 깨깨깨를 대고 테레비 보고 앉았더라고. 지 엄마랑 얘기하고 몇 년 있는데. 후였죠, 그게? 8년? 아, 애가 한 중학생 정도 됐구나. 중학교 1학년인가 그랬어. 아, 13년 5월 황순호는 단편 학을 신천지에 그리고 단편 소나기를 신문학 제4집에 포탄이 터지고 살점이 타 들어가는 지옥 같은 전쟁터. 그 폐허 위에서 황순호는 맨손으로 씨를 심듯 소나기를 빚어냈습니다. 이것은 첫사랑의 설렘이기 전에 피냄새를 씻어낸 우리 영혼의 첫 번째 뇌 척수액이었습니다. 따뜻한 인간 사랑의 정신으로 널리 알려진 이 단편들은 6.25 동란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연대하여 두고두고 우리 마음속 저 깊은 바닥에 심금을 울린 명편입니다. 전란을 통해서 이렇게 엄혹한 시대 상황을 맞이하고 맞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가장 순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 본연의 순수성을 버릴 수는 없는 것이어서 오히려 시대 상황과 무관하게 그 동심의 순수와 첫사랑의 얘기를 썼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해요. 징검다리 위에서 던진 조약돌 하나. 이 바보! 라고 외치며 뛰어오던 윤초신의 손녀딸의 단발머리. 수수탄 속에 몸을 숨겼던 그 순정이 있었기에 우리는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금방 지나갈 거야. 물이 많이 불었네. 6.25 동란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연대하여 두고두고 우리 마음속 저 깊은 바닥에 심금을 울린 명편입니다. 이제 우리는 박완서라는 거대한 산맥을 딛습니다. 식민지와 전쟁의 삶을 박탈당한 채 자식에게 집착했던 괴물이자 성녀. 맏딸 호원숙은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가족 몰래 글을 썼던 생활의 혁명가였다고.
어떤 제가 살아온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시대 이거를 내가 언젠가는 증언해야겠다 이런 욕구가 소설 안 쓸 때부터도 저에겐 가득했었습니다. 제가 어떤 한 시대를 굉장히 힘들게 전 그걸 거의 다 소설에서 풀어먹었지만 견딜 수 있었던 거는 내가 언젠가는 이걸 소설로 다 이렇게 풀고 또 증언하고 이래야겠다는 욕구 때문에 그 시절, 어려운 시절을 참 잘 넘겼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1988년 지옥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을 보낸 지 석 달 만에 외아들을 묻은 참척. 하느님을 향해 묵주를 던지며 절규했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 고통의 문장은 알코올과 무기력에 방전된 우리 아버지 세대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생명의 소독제가 되었습니다. 이 씻김의 혈맥이 한강에 닿았을 때 그것은 접신의 사투가 됩니다. 작가는 1년 반 동안 스스로를 유폐시키고 죽은 소년 동호를 향해 너라고 부르며 말을 겁니다. 망자를 앞에 앉혀두고 뼈를 깎아낸 그 장엄한 사설을 들어보십시오. 동호야, 너 왜 거기 있었니? 왜 도망치지 않았니? 누나, 나도 무서웠어. 그런데 아저씨가 잡아준 손이 너무 따뜻해서 놓을 수가 없었어. 동호야, 이제 그만 악몽에서 나와도 돼. Dear Hangang, on behalf of the Swedish Academy, it is my privilege to convey to you our warmest congratulations on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2024. 부러진 손톱 밑에 핏자국까지 닦아낸 이 문법에 세계가 응답했습니다. 광주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 승화되어 양자신호로 타전됩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 DNA 속 씻김의 미학이 이뤄낸 세계적 공인이었습니다. 일부를 정리하며 묻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지탱한 건 권력이 아니라 이 질긴 문학의 혈맥을 타고 흐르는 민의 복원력이었습니다. 내가 부끄럽게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내 손에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것도 내가 드럼을 많이 타는 거야, 어떻게 보면. 왜냐면 그건 뭐 회사에서 만든 거니까 회사 창고에 있으면 되지 하고, 지금 늙으면 한 번씩 보고 싶은 것도 있어요. NHK가 방송한 5.18 일주기 다큐멘터리가 시작이었다고 말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지 못하는 언론인으로서의 자괴감과 반성이 5.18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된 동력이었다는 겁니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상했습니다. 폭도라고 불리던 이들이. 그래서 이게 무엇일까? 과연 이 진상은 무엇일까라는 느낌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도청 앞 집단 발포 당시 숨진 광주 대동고 전영진 군의 어머니 김순희 여사를 조명한 다큐멘터리는 전두환 정권 시절 폭도들에 의한 폭동쯤으로만 알고 있던 국민들에게 5.18은 국민의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작가의 목소리가 울림이 됩니다. 왜 저에겐 양심이 있어?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 문장들을 읽는 순간 이 소설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벼락처럼 알게 되었답니다. 질문을 바꿔야 한다는 것도 그때 깨달았습니다. 두 개의 질문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다. 제2부 기대해 주십시오. 물처럼 이야기는 앞으로가 한강의 기적 하늘에서 온 게 아냐 사람의 선택 사람의 물이 많이 불었네. 한강의 기적 멈추지 않는 물기는 물고기처럼 우리는 간다 참마 질러서 비 맞는 밤 아픈 사람 두고 그럴 수 없었다 라디오의 목소리 TV의 빛 검은 화면 속에 희망이 있지 7번 넘어도 8번 일어나 먼 나라가 봤어 아직 끝이 아니야 지편의 이름으로 누가의 눈으로 기록한다 우리는 기록한다 누가의 눈으로 기록한다 우리는 100번, 1000번 뛰어봐야 우리나라도 다 못 알렸는데 세상에 이 책 한 권으로 해서 세계가 떠들썩하게 5.18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우리 재학이가 이렇게 저기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DMZ의 총과 지뢰가 아닌 세계 평화 도시를 만들면 얼마나 멋져? 장하다 영훈아, 형은 나라의 법과 질서를 세우는 법관이 될게. 약속이다. 그런다 나는 한건 우리가 바로 그간이야 지편의 이름으로 누가의 눈으로 우리가 기억하자 논픽션 대화 다큐멘터리 한강은 이번에 문학을 품었습니다. 이번엔 처음으로 좋아요, 구독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끝냅니다.